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월 월간 구매록을 찍는 날입니다. 12월 달부터 시작했던 컨텐츠인데 제가 구매하거나 선물 받았던 아이템들을 소개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제가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일본 오사카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을 가기 전에 제 생각은 일본에 가면 쇼핑을 좀 해오겠구나, 옷을 좀 여러 개 사오겠구나 싶어서 1월달 컨텐츠는 오사카에서 구매한 옷들이랑 아이템들로 영상을 찍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돌아다니다 보니까 제 생각이랑 좀 다르더라고요. 그 12월 31일이랑 1월 1일 요 연말 연시가 겹치면서 백화점이랑 가게들이 문을 안 열거나 너무 일찍 닫는 거예요. 쇼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특집은 아쉽게도 다음으로 미루게 됐습니다. 먼저 제가 좀 썰을 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 제가 JLPT N3 시험을 보고 왔다라는 브이로그를 올렸었는데 이 시험 썰을 좀 풀자면 사실 아예 노베이스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노베이스에서 3개월 동안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봤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도 중국어를 배워가지고 일본어 히라가나 가타카나도 아예 몰랐어요. 그래서 걔네들을 외우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썼고 사실 다른 수업을 안 들었거든요. 교재를 본다거나 수업을 듣는다거나 하지 않고 챗GPT나 유튜브 영상으로만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J-팝도 조금 들리고 애니를 보더라도 조금씩 들리는 게 있으니까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나 보다 라고 했는데 사실 N3 단어들을 보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외우려고 유튜브 영상도 돌려보고 했는데 이게 시험을 보기에는 제 실력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문법이랑 청해가 진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험 볼 때 좀 재밌는? 이상한 일이 있었는데 청해 시험이 시작이 되는데 스피커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소리가 너무 작게 들려가지고 다들 약간 이렇게 뭐지?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그 옆반들도 소리가 너무 다 작았나 봐요. 시험 감독관들이 약간씩 우왕좌왕 하시더니 방송실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라고 문제 파악을 하시러 갔습니다. 그러고 한 2-30분이 흘렀어요. 그 JLPT 시험을 처음 보러 가가지고 몰랐는데 그 점심을 안 먹고 가면 굉장히 배가 고픈 시간대더라고요. 거의 11시 반부터 4시 반까지인가? 청해 시작하기 전에 빨리 끝나고 나가서 밥을 먹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30분이 딜레이가 된 거예요. 그냥 30분 동안 가만히 앉아서 기다렸는데 각 반마다 카세트 테이프 그 라디오 같은 거를 나눠주시고 USB에 청해 파일들을 담아가지고 하나씩 나눠주셨어요. 결국에는 그렇게 각 반마다 개별적으로 시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미 2-30분 지나서 제 집중력은 바닥에 나 있었고 물론 핑계이긴 합니다. 근데 그냥 너무 어려웠습니다.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다시 해야겠다.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떨어질 것 같아서 내년이 아니죠. 25년 6월에 있을 시험을 준비를 해야겠다. N2나 N1으로 급수를 올려가지고 시험을 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했던 거를 좀 돌아보면 챗GPT랑 유튜브만 가지고 시험 공부를 했잖아요.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인데 저처럼 아예 노베이스가 공부를 시작하기에는 약간 틀을 잡지를 못해서 아쉬웠던 것 같았어요. 강의나 인강으로 좀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개인적으로 운이 좋게도 시원스쿨에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습니다. 시원스쿨 일본어 끝장 패키지를 지원을 해주신다고 해서 제가 지원을 받고 구독자분들도 함께 공부하실 수 있도록 할인 이벤트까지 열어주셨습니다. 제가 지원받은 그리고 여러분들께 할인 이벤트가 열린 시원스쿨 일본어 끝장 패키지 구성을 보면 기초부터 JLPT N1 급수까지 총 69강의 강좌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회화, 문법, 독해, 청해 다양하게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올해 N3보다 더 어려운 급수를 따는 게 목표니까 패키지에 있는 강의들을 수강 기간 동안에 최대한 열심히 들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은 최유리 선생님의 뉴 일본어 왕초보 탈출 3탄 이거를 듣고 있습니다. 최유리 쌤 강의가 좀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초보자들이 듣기 좋은 것 같고 또 인강은 배속으로 들을 때가 많잖아요. 발음이 좋으셔서 배속으로 들어도 편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강의를 제가 연말부터 듣기 시작했는데 제가 오사카 여행을 다녀왔다고 했잖아요. 작년 6월 첫 번째로 도쿄에 갔을 때는 아예 일본어를 몰라서 그냥 손짓으로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제가 공부한 게 도움이 좀 됐는지 식당에서 주문을 한다거나 호텔에서 방에 문제가 좀 생겼다 요 정도는 일본어로 말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강의들이 강의 노트 PDF를 제공을 해줘서 아이패드로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하기에도 좋았습니다. 시원스쿨에서 저희 구독자분들께 2만원 할인 쿠폰을 주셨어요. 제가 댓글에 쿠폰 번호를 남겨드릴 테니까
올해는 같이 공부를 해가지고 JLPT 합격하도록 합시다. 오사카 여행 얘기로 돌아오면 재밌었습니다. 정말 맛있는 거 많이 먹었고, 근데 영상을 제가 많이 찍어오고 사진도 많이 찍어와서 오사카 얘기는 제가 브이로그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 소개드릴 첫 번째는 인강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아이템들을 소개를 드릴 건데요. 할인하는 A세컨즈에 가서 옷을 구매를 했습니다. 바지는 구매 안 했고 상의만 몇 벌을 구매를 했는데 제가 몇 개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검은 색깔 니트인데요. 사실 이런 니트는 너무 기본이라 구매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저렴하고 제가 A세컨즈에서 라지 사이즈를 사면 옷 핏이 괜찮게 딱 맞더라고요. 뭐 할인도 하니까 이런 기본 아이템 정도는 하나 있으면 겨울에 잘 입지 않을까 하고 구매를 했습니다. 굳이 단점을 뽑자면 맨살에 입으면 약간 따갑습니다. 그 소재가 부들부들한 그런 소재가 아니라서 그래서 만족이냐 하면 네, 저는 만족입니다. 앞으로 잘 입을 것 같습니다. 이 옷도 A세컨즈에서 구매한 니트입니다. 아까 그 검은색을 먼저 고르고 얘를 골랐는데 라지가 품절이고 엑스라지밖에 없어서 저한테 좀 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살까 말까 고민을 좀 했는데 첫 번째로 저한테 이런 색깔의 옷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라지가 정핏으로 딱 맞으면 니트 정도는 엑스라지로 한번 입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구매를 했는데 역시 일본에 가서 입었더니 진짜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잘 입고 돌아다녔습니다. 얘는 그래도 좀 덜 까끌거리더라고요. 글쎄요, 가을 정도 되면 저는 안에 민소매 하나 입고 얘 하나 걸쳐도 그래도 편하게 입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공대생인 만큼 셔츠 입는 거를 좀 좋아했는데 그동안 셔츠를 좀 구매를 안 했던 것 같아서 A세컨즈에서 할인하는 셔츠를 하나 잡아왔습니다. 안에 같이 입을 수 있는 반팔티도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두 개 합쳐서 6만원 돈에 구매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세로 스트라이프가 들어가 있는 옷인데 재질이 그렇게 두껍지는 않아서 한겨울에는 안에 히트텍을 입고 이 안에 반팔을 입고 얘를 입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입는 거를 좋아하는 만큼 얘는 좀 잘 입고 다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이어드하기 좋을 만한 기본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하나 구매했습니다. 정가도 29,900원이라 저렴한데 할인해서 14,900원이더라고요. 얘는 사야겠다 싶어서 데리고 왔습니다. 가지고 있는 아무 아우터에다가 얘를 입고 입어도 이쁠 것 같아서 얘를 구매를 했습니다. 스트라이프 무늬가 좀 크게 들어가 있었으면 제 스타일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작게 들어가 있어서 좀 깔끔하게 입을 수 있는 제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다가 알았는데 지금 제 침대가 엄청 볼록하게 나와 있잖아요. 짐을 몰아놓고 이불을 덮어둔 게 아니라 오둥이가 누워 있습니다. 괜히 변명하고 싶어서 변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의류 아이템은 바지인데요. 헤이탈리즘에서 구매한 바지입니다. 제가 무신사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할 때 구매를 했던 건데 배송이 조금 늦게 와서 12월 호에 촬영을 못했다가 뒤늦게 뜯어서 일본 여행 때 제가 입고 다녔던 바지입니다. 이런 디테일이 이뻐서 구매를 했는데 아까 소개드렸던 A세컨즈 니트랑 일본에서 너무 잘 입고 다녀서 만족스러웠던 바지인데 얘도 되게 손이 잘 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의류 액세서리를 소개를 드렸는데 이번 달에 새로 장만하게 된 전자기기를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브라운 면도기입니다. 시리즈 9 최신 모델이고 진짜 좋은 전기 면도기인데 제가 친구한테 선물을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몇 년 동안 면도를 안 했습니다. 저는 면도를 하기만 하면 항상 트러블이 올라와서 되게 자주 상처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로 스트레스를 받다가 하루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나만 이렇게 면도를 못하는가? 면도를 잘하는 방법이 있긴 한 건가? 그래서 일주일 동안 수염을 기르고 제가 핀셋을 사서 다 뽑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시리즈 3인가를 사용을 했었는데 그때도 전기 면도기를 처음 써봐서 와, 이런 게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시리즈 9은 진짜 좋더라고요. 면도가 잘 되는 건 너무 당연해서 뭐 제가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 면도 날 대신에 이런 애들을 바꿔 낄 수가 있는데 약간 부드러운 오돌토돌한 게 있는 애는 세안할 때 얼굴에 폼 클렌징을 하고 얘로 눌러눌러 아래에 있는 수염이 잘 위로 올라와서 면도를 잘 되게 해준다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얼굴 전체를 얘로 세안을 하는데 엄청 잘 세수가 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얘는 세안이 끝나고 스킨로션을 바를 때 흡수가 잘 되도록 뭘 바르고 얼굴에 마찰시켜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 기능인데 선물 받은 첫날에 얘로 세안을 하고 얘로 화장품을 흡수시키니까 아니 피부가 진짜 좋아지는 느낌인 거예요. 뭐 하루 만에 당연히 좋아지진 않겠지만 뭔가 엄청 깔끔하게 닦이고 엄청 흡수가 잘 돼서 왜 이렇게 피부 결이 좋아졌지? 라는 거를 한 번에 체감할 수 있었던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면도기였으면은 제가 월간 구매록에서 말씀을 안 드렸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가 기능들이 너무 좋아서 면도기를 구매를 하실 거면은 얘도 한 번쯤은 고려를 해보셔도 좋겠다 라는 생각에 소개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제품은 에어팟 맥스입니다.
에어팟 맥스가 새로 나왔는데 색깔이 새로 나오고 USB-C 타입으로 바뀐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얘는 제가 사용을 해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언박싱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애플에서 대여를 해주셨는데 그동안 안 뜯고 제가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언박싱을 한번 해볼까요? 너무 고급스러워가지고 위에 실리콘 같은 것도 느낌이 너무 부드러워서 내가 이거를 잘 쓰고 다닐 수 있을까 걱정이 좀 될 정도입니다. 이걸 들어 올려서 제가 두상이 좀 큰 편이라 아마 다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C타입으로 통합이 돼서 다른 충전선을 안 들고 다녀도 된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에어팟 맥스는 언박싱만 해봤고 제가 조금 더 사용을 해보고 영상으로 후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른 것보다 보라 색깔이 너무 은은하게 예쁜데 잘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5년도 1월 월간 구매록은 여기까지고요.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 이제 일본에서 찍어온 영상들도 편집을 해서 올리고 싶어서 끝나자마자 편집을 하러 갈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